안녕하세요. 마타리 김지영입니다. 12월 셋째 주 일요일 12월 18일 일요 경마 방송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성적이 안 좋았었던 지난주 때문에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움츠림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도 상당히 억울했던 경주가 많았고 어디 가서 누구라도 붙잡고 항변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한 주였다라는 부분. 자, 이번 주는 제가 토요일에도 자랑을 해드렸지만 정말 무수히 많은 이 정보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번 주만큼은,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 해가지고 서울 것만 대대적으로 있잖아요. 그 다음 주 것까지 다 미리미리 체킹을 해가면서 연말에 대한 대비, 우리 팬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따뜻하라고, 이번 주에 나야 크리스마스가 행복할 것이고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또 경마가 있으니까 그때 이겨나야 연말이 더 따뜻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저도 급합니다. 자, 우리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이번 주 미리미리 준비해 보겠고요. 자, 추천 경주는 부산 대신에 현장 승부 하나 넣고 서울에서 5개 경주 가겠습니다. 그랑프리 때문에 변칙이 됐다라는 부분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천 경주 4, 6, 8, 10 4개의 경주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구경주 그랑프리. 그랑프리는 뭐 가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혈통으로 뜁니다. 그랑프리는 2300m라는 것이 의지와 관리만으로 극복이 되는 사항이 아니죠. 제가 오늘 목요일날 있었던 미디어데이도 참석을 하고 왔는데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가서 따졌어요. 제가 3년 연속 2013, 14, 15 벌마의 꿈을 그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한 번을 안 들어오는데 이제 뭐 순위 상승은 됐죠. 너무 서운해서 이번에 응원을 할까요 말까요 까지 물어봤어요. 자, 어쨌거나 그랑프리에 대한 대비책 확실히 세워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승부로 삼아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부분 집중 분석해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취재 수첩 먼저 오픈하면서 새롭게 심기일전하는 12월 18일 일요일 경마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픈해드릴 수 있는 마방 7조 벨라로라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5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말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라서 아주 확 와닿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늘 고민이 되는데 또 그 상태로 계속 꾸준하게 순위권이나마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말이라서 기특하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21조 11경주 마지막 경주에 출전합니다. 갈라켓. 한동안 감량 기술을 활용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요일날 아침에 하정원 기수가 다치기 전에 인터뷰를 한 상황인데, 갈라켓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피로비치 기술 안전을 교체할 생각이었던 거죠. 부담 중량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감량을 썼지만 감량 기수의 경주 운영이 힘빨이 딸리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제는 다시 정식 기수 부담 중량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요런 패턴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한번 그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비슷한 케이스죠. 30조의 단비. 감량 기술을 포기하고 박병윤 기수, 정식 기수를 기승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현 등급에선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47조 7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아워캣. 마방에서는 그나마 아워캣이 가장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편성 자체가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흐름인데요. 아워캣의 상태를 보면은 이제까지 뛰었었던 모습 중에선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중에는, 6개월 중에서는. 자, 그리고 49조 정성실에, 이거는 완전히 복병이에요. 완전 배당 복병만 49조의 정성스레
딱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걔가 많이 좋아졌어. 기수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 변화의 포인트까지 내용이 정확하게 있는 말이기 때문에 복병으로다가 뭐 노프 가셔라 뭐 이런 거 말고요. 복병, 그 다음에 배당같이 있는 말로 일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49조 정성스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빠르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경주 1000m 6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여기에 정성스레 2번 게이트 49조에서 2두 출전하는데요. 아마 6번 다운마리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마리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은 실격이 됐고요. 1분 06초가 넘어가면서 아시죠? 06초로다가 기준 바뀐 거. 자, 다운마리 그리고 나서 재심을 치렀는데 재심 때 모습은 또 상당히 좋았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훈련 때도 상태가 좋았었던 모습. 다만 정성스레를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 그게 이제 체킹 포인트예요. 다운마리가 못 뛸 거다, 상태가 안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 하지만 어찌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가장 많은 관심은 문세영과 페로비치입니다. 1번 더 밀어붙여, 10번 골든 스텝, 그리고 여기에 9번 라운 로키까지 도전을 하겠는데요. 10번 골든 스텝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이미 입상을 차지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행 입상이었죠. 이번에도 선행 강공권의 말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골막기가 아직 남아있는 모습이어서 기본 걸음으로 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자, 5번 헌터 호크 그리고 9번 라운 로키, 이 두 마리가 이제 선행권에 함께 응수를 해줄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는데 5번 같은 경우 이제 데뷔전이니까, 하지만 데뷔전 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이고요. 9번 라운 로키 직전 경주에 이 말이 효종 이렇게 방해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스타 퍼펙트를 많이 방해를 했었던 모습인데 뭐 그랬거나 어쨌거나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다라는 내용. 1번 더 밀어붙여 직전 경주가 거세우 첫 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크게 빠지면서 이제 출전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한장을 했다라는 부분. 인기마 혼전,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 이번 정성스레가 복병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 저도 현장까지 살펴보겠고요. 현장 상태 안 좋으면 추천 안 드릴 겁니다. 현장에서도 아무리 뭐 좋아졌어 이래도 현장 상태가 우리 최선 마지막 보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이번 경주에서도 인기마 접전 혹은 혼전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번 담비, 예, 제가 말씀을 드린 상황이죠. 이철경 기수의 감량 2점 대신에 정식 기수의 힘있는 말몰이를 기대를 해본다. 말과의 좋은 호흡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1번 앤드리스 러브 직전 경주 걸음이 자력으로 올라왔었던 추임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눈길이 가는 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9번 리트링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계속 불리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5번 우나카비오, 8번 빈티지 로즈 등이 복병권에 포진을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10번 담비와 1번 앤드리스 러브 쪽으로 추천을 드릴 가능성이 커요. 현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나머지 상태 좋은 말들 중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역시 선행 강공권의 말들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은 3번 헤일로 버드가 아니겠느냐. 현재 상태로 보나 이 말이 뛰어왔었던 직전 걸음으로 보나 선행 3번 게이트, 물론 1번, 2번 모두 다 선행형 말들입니다만 3번 게이트가 불리한 게이트라고 볼 수는 없어요. 3번 벨리기스와의 좋은 호흡, 선행 강공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1번 해누리 같은 경우에도 마체가 작기 때문에 기왕이면 편안하게 선행을 가는 것은 유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코스도 들어와 있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호기이긴 하죠. 2번 땡스빈 서승훈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해봤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팡 치고 나가는 그런 걸음의 말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도 현장에서 그 실전에서 얼마나 경주 운영을 매끄럽게 잘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6번 상비군 역시 선두권 가세 전력, 외곽에 11번 동해비카, 요거는 제가 할 말이 많죠. 동해비카 직전 경주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마비상이 10번이고 동해비카가 11번이란 뜻은 10번 에마비상에 선행을 나갈 때 그 꼬리를 붙잡고 동해비카가 바로 옆에 붙어서 응수할 수 있다라는 전개상의 이점. 좀 긴가요? 지금은 그런 부분은 힘들어요. 하지만 드림아이의 이하나 기수가 앉아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머지않은 게이트에 6번 상비군이, 그리고 앞선을 공략하기 위해선 여러 마디가 막 우다다다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인코스에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 9번, 11번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얼마만큼 초반에 자리를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동해비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전의 걸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부분이죠. 자, 일단 3번 헤일로버드가 승급 전에 선행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가 레이스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신마들은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씩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말들이에요. 매우 좋은. 여기에 3번 에마비상이 반드시 선행을 가야 할 텐데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외곽의 11번 대성말리 역시 직전에 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하긴 했습니다만 신마들이 선행 강공권은 아니다 라는 부분. 11번 외곽 게이트를 밀렸어도 밀고 올라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12번 로스트인 드라마. 직전 경주에 제가 엄한 말 하나 추천, 그 큐피드 레이디 그날 선행주로였어가지고 큐피드 레이디 추천드리느라고 원래 제 본 예상에는 있지도 않았던 말인데 로스트인 드라마를 말씀드렸었죠. 본 예상에서는 그랬는데 3위를 해서 매우 아쉬웠고요. 최고머니 오픈뱅크 123.8회 우리가 맞췄으면 된다. 로스트인 드라마를 그때 당시에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1200m는 한 번쯤 검증 필요였습니다. 지금 1000m예요.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본 예상 들으셔야 되는데. 예. 자, 본 예상으로는 요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내용의 끝이 아닙니다. 본 맛보기 나머지 말들의 내용까지 모두 다 녹음 완료해 놓을 테니까요. 060-300-6616 305 304죠. 304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1경주 국산 5등급 1300m 1300m라는 거리에 처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승급전에만 4번 그린 7번 태양의 신화가 리턴 매치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전보다 부담 중량이 높아진 점은 아쉬운 대목인 1번 고려의 꿈, 그리고 이제 외곽에 있는 12번 메이저 슬램 등이 여기에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6번 남양타워가 얼마만큼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번 남양타워도 분명히 현등급의 적응기를 충분히 거쳤고 이젠 적응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만 하겠는데 뭐니 해도 7번 태양의 신화가 가장 경제력 있는 걸음이 기대가 된다로 정리가 되는 1경주가 되겠죠. 그린하고 오마신차로 졌었던 태양의 신화인데요. 2등, 1등 차근차근 신마경주 상금 다 먹고 올라온 이 7번 태양의 신화를 보면서 4번 그린이 굉장히 배가 아플 것도 같습니다. 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m 뛰고 1300m로 대폭 늘어난 거리에 대한 처음 도전이라는 부분, 반면에 7번 태양 신화는 1200m까지 중간 단계를 거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7번 태양의 신화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입니다. 7번 태양의 신화를 놓고 후차권을 정리해봐야 하는 부산 1경주였고요.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왜들 이렇게 1300m 경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정쩡한 단거리라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 취재 수첩에서 오픈해드렸던 말은 1번 벨라로라인데요. 이게 뛰는 모습을 보면요, 우구보로 이렇게 뛸 때 조금 이렇게 불편해 보여요. 좌구보로 뛸 때는 훨씬 더 유려해 보이는데, 탄력적으로 보이는데, 우구보로 뛸 때 조금, 그래서 경합에서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는 암말 경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보고. 암말이라고 안 써있는데 왜 다 암말만 있지? 했는데 저기 보니까 아이고 8번 송황감자가 순말이네요. 그리고 거세마 10번 힘찬 춘발이 도전을 하는데 8번 송황감자 직전 경주에는 올라와봐야 3창일 겁니다 라고 하고 깨끗이 포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올라오기는 오더라고요. 비록 8마신이나 차이가 났습니다만 원체 안으로 기대는 버릇이 좀 심하고요. 이걸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간신히 끌고 들어왔었던 것이 직직전 경주였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부담 중량이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 하나가 아쉬운 대목, 그리고 직전보다 훈련 강도가 줄어 있어서 이 부분을 현장까지 체킹을 해봐야 되겠구나. 마무리 훈련까지 체킹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부분은 현재 방송을 찍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8번 송환강자가 현 등급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 마지막 발휘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여기에 3번 샛별아침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걸음이고요. 6번 언제 어디서나 역시 골마겸에서 회복이 되면서 훈련 강도를 높이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9번 역대 최상, 직전 경주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만 분명히 앞선이 좀 빨랐었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그 역대 최상에 적응하기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지만 지금은 도전해 볼만하죠. 흐름이 빠르진 않습니다. 지금 편성이. 오히려 1300m가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곽에 있는 11번 민손이 하정훈 기수에서 김정준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는데 상태는 항상 좋은데 늘 올라오다 마는 듯한 걸음이어서 현장에서 웬만큼 좋지 않은 이상은 추천권까지 가져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유일한 순말 8번 송환강자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는 서울 오경주였고요.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16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하이 등급에 늘어난 거리에서는 나이 어린 말들의 선전이 의외로 많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세마는 일단은 1번 블루댄서, 2번 최강 드라이버, 두 마리 앞말이 존재를 하네요. 자, 그 중에서 1번 블루댄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강하고 빠른 상대들을 만나면서 좀 졸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1600m 거리 경험도 있는 말입니다, 이 말. 그리고 직전보다는 확실한 호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눈여겨보실만 하겠고요. 6번 스파릴파리, 그 다음에 8번 프렌치걸, 여기에 10번 럭키 한마와 외곽에 12번 더월드가 도전을 합니다. 직전에 상당히 선전을 했었던 11번 트리플 파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아진 부담 중량, 늘어난 거리, 이 두 가지 난제를 한꺼번에 통과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이고요. 반면에 승급전의 8번 프렌치걸, 직전에 느린 흐름에서 우승을 차지하긴 했었는데 직전 걸음은 정말 매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무리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메리트 있다라는 부분은 솔직히 못 느끼겠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부산은 이제 유현명 기수가 쥐락펴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눈길은 가지만 마무리까지 체킹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말이 되겠고요. 오히려 6번 스파들파리가 마무리까지 좋다라고 한다면 요 말이 1600m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 딱 짚어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맞죠? 468템 경주 준비했죠. 자,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내용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참 우리 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뭐 사사경마 쪽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우개 찍기 이런 거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만 과포장된 인기마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내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상태가 너무 좋아서 가져갈 때 가져가더라도 그 저배당에 돈질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이 먼저 드는 경주가 지금 이 6경주입니다. 내용이 그만큼 인기를 끌겠으나 이번은 글쎄 라는 말들이 몇 두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체킹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6경주 그래서 승부경주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던 6경주 꼭 적중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부산 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이번 경주 좀 난당인다 하는 이세마들이 막 나와 있어서 눈이 막 돌아가요. 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말은 외곽의 10번 슈퍼매치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19조에 지지난주에
경주로 입장 중에 이제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출전이 제외가 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 경주 2주 만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패턴. 상태 전혀 이상 없고요. 안정적인 뒷심 보여주고 있고요. 늘어난 거리라고 해서 무너질 말 아니고요. 마초우노 쪽이면 이거는 거리를 지금 1600m 나온다고 해도 저는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쟁쟁한 이세마 2번 굿 캐스팅도 도전을 하네요. 부담 중량이 슈퍼매치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일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전 경주 과다 채찍을 치면서도 올라오고자 했었던 최상현 기수의 의지가 빛을 발하면서 입상을 차지했었고요. 너무 간신히 이겼다라는 부분 때문에 부담 중량이 높아진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다행히 훈련시 모습으로는 직전보다 훨씬 더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에도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주행이 원체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직전 경주에서 코너 확대 여전히 끌고 밀고 막 이거를 제어하느라고 좀 애먹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보다는 이제 훈련 때 모습이 훨씬 더 안정이 되더라. 이제 늘어난 부담 중량에 대한 걱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고요. 7번 최고질주 상당히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인기가 없다면 한번 눈여겨보실 만해요. 체킹해보실 만하고 8번 대보름달 직전에 우리 주력 한 방으로다가 맞췄단 말이죠. 뒷심이 좋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승급전에 문중원 기수가 기승했다 하더라도 추천을 드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거리가 는 거 뒷심 좋은 대보름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디딤이라는 그 혈통 자체는 좀 조숙형인데 엄마 쪽이 조금 늑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보름달 자체도 어려서 조금 굴곡 있는 인생을 살다 보니 마생을 살다 보니까 좀 늑대인 경향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아낄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승세 물 들어올 때 노 저울말 8번 대보름달까지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기에 9번 US맨 이 이세마도 제법 근성이 있거든요. 근데 훈련 강도 자체는 상당히 좋고 현재 훈련 모습도 나쁘진 않은데 뭐라 그럴까 느낌이 팍 온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전 1400m보다 줄어든 거리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2번 여기 3번 투스카로라빌도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은근히 혼전도가 높아요. 이세마들은 이제 힘이 차기 시작하면서 확확 변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나이든 4세 최고질주 8번 대보름달 이런 말들 마저 좋아지고 있으니 이게 혼전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무리까지 잘 판단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 1000m 국산 4등급이에요. 4등급 경주. 승급전인 말들까지 눈길을 가지고 가거나 휴양마까지 눈길을 주기에는 기존에 있는 전력들의 의지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9번 해리온 같은 경우가 4등급에서 한 번도 입상을 해본 적이 없이 강급이 됐다가 5등급에서 다시 입상을 차지하고 올라온 케이스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임남기수하고 호흡이 특히 좋았었는지 4등급에서도 꾸준히 강편성 속에서도 3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었던 말인데 지금도 상태 여전히 좋습니다. 안장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거죠. 임남기수 때문인 것인가? 해리온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인가? 어쨌거나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말이 한번 기가 죽었다가 다시 기가 살기 시작한 시점, 그 시점에서 전력 보강에 충실하고 있다. 요것을 키포인트로 잡고 간다면 9번 해리온을 축으로 갈 수 있다까지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자, 취재수첩에선 11번 와워캣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4번 티즈킹, 2번 비오바라, 5번 필승리찬도 마찬가지 선행권 말이고요. 여기에 9번 해리온 선행마, 10번 대기속도까지 선행형 말들입니다. 선의권에서도 5번, 6번,
외곽에 11번 나오게까지 빠듯하게 전개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전개 이점에 대해서 전개에 대해서 가장 그러니까 리율리하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말이 저는 11번 아웃캣이라고 판단을 했고 근래 들어 가장 좋은 모습이다 까지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11번 아웃캣 눈여겨보시면 재미있을 배당 가치 있는 말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600m 국산 4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은 무엇을 추천을 드려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9번 당첨자 놓고 가면 되지 뭐. 네, 그렇게 마음이 드시면 놓고 가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물론 마무리까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직전에 이혁 기수가 정말 이 악물고 선행 으쌰 대차게 나가서 그래서 버텼었던 지금 뭐 쟁쟁한 뿌듯이라는 말을 사마신차로 이겼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정작 1600m에서는 느린 흐름이어야 가능하더라는 부분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연투가 없는 모습 높아진 부담 중량에 대한 해결 이게 자꾸 위화감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이해를 하실까요? 저는 이번 부산 4경주는 솔직한 심정으로 배팅을 안 하시고 관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더스타즈 요 말을 놓고 갈까도 지금 생각을 중인데 그 대안으로 김태경 기수도 들어와야죠. 그럼요, 들어와야죠. 다음 주 부산은 휴장이니까 예, 들어와야죠. 근데 우리 편들이 얼마만큼 배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배팅하지 말고 관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3번 퍼스트킹, 여기 4번 해피사운드, 8번 소나타존 정도가 눈에 보이는데 확실한 믿음을 주는 말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 부분에 좀 눈여겨보시면서 조금씩. 자, 그리고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8경주 저의 승부경주 또 들어가는데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8경주에서는 정말 이 내용 두 개만 가지고 가셔도 이거는 진짜 먹고 들어갔다.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말 지금 여기서는 확실한 내용을 잡고선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3마리가 있는데 그 3마리만 가장 먼저 서두에 먼저 풀어놓겠습니다. 여기 적어놔야지. 서두에 풀어놓기. 서두에 꼭 풀어놓고 마무리 훈련 확인하고 서두에 풀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귀찮다 싶으시면 그것만이라도 챙겨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내용, 3마리의 말 내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애매한 말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부처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서울 8경주 060-300-6616-308 꼭 분대상 확인하시고요. 저는 현장에선 적중은 나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5경주 1200m 국산 3등급 경주. 이번 경주 역시 축부제 혼정 경주로 판단이 듭니다. 승급전에 3번 유성처럼이 가장 좋은 호기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게다가 유현명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직전에 대차가 났기 때문에 뒷심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다가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왕년에 이 정도 안 뛰었던 말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 정도 다 뛰었죠. 하위 등급에서는. 이번 영토대왕도 1000m 1분 00초 안 뛰어본 적 있나요? 14초 때 안 뛰어본 적 있나요? 비슷한 전력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영토대왕 제가 봤을 때는 직전은 훈련 때 모습이 조금 긴가민가 그래도 얘가 앞에 나가면 조금 더 뛰니까 요 정도로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말이 다른 말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변화의 폭이 좀 크지 않나. 3주 만에 출전인데도 변화는 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3번 유성처럼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4번 골드스카이도 직전에 좀 빠른 흐름에서 고전을 했습니다만 직전에 만났던 상대보다는 훨씬 약한 상대들을 만났어요. 휴양을 다녀온 해운대 기상을 지금 추천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고 8번 영원축제 현등급에 적응 중이고 9번 블루스톰도 적응 중인데 블루스톰 같은 경우에는 현등급에서 이미 우승을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해봤죠. 다만 이제 호흡기 쪽의 질병 때문에 출전이 취소가 되면서 직전엔 약간의 텀이 생기고
완전치 못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마무리까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외곽의 12번 중앙여제 바뀐 안장과의 호흡이 조금 우려됨.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이고요. 좋아지고 있는 말,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말, 직전보다 편성을 잘 만난 말로 놈놈놈 이렇게 해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경주 일단 저는 가장 많은 관심 4번 골드스카이에게 쏟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랑프리입니다. 2300m 서울 구경주.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려야지 가장 좋은 방법이 될까? 일단 현장 예상은 반드시 꼭 들어주세요. 현장에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 가서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장 예상은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뭐 3번 파워블레이드 그리고 5번 트리플라인, 이거 3번 파워블레이드는 정말 되는 집은 되는구나 이런 판단이 들죠. 그 조교팀장이 19조 부산 19조의 조교팀장이 뽑으러 갑니다. 뽑아요. 16번. 옆에서 하만식 기수가 조용히 말씀을 하시죠. 저 클린업 조이가 끝번 신청을 해서 제가 16번인데요. 그래서 다시 뽑았어요. 다시 뽑아서 3번 받은 파워블레이드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거기에 서승 기수가 직접 뽑은 5번 트리플라인. 게이트 정말 잘 받았고요. 이번 언비터블도 재밌어요. 내용은. 이게 페로비치 기수가 자기가 예전에 타봤을 때보다 말이 훨씬 좋다. 상대가 좀 강하지만 3, 4차까지 기대해본다. 저 여기서 이렇게 미디어데이 때 얘기 다 하면은 미디어데이 보시면서 재미없으실 텐데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1번 동방대로. 저 정말 사랑하는 말이죠. 1번 동방대로 우리 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맨날 동방대로 죄송합니다. 동방대로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1등급에 와서 4번의 경주 모두 제 노래에 부응을 해준 말이기도 하고요. 우승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오은시 조교사님이 1번 게이트 뽑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봤더니 1등 하라고 1번 뽑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딱 호탕한 웃음을 지어주셔서 정말 저도 무흐하고요. 저는 1번 동방대로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 7번 석세스 스토리는 2300m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본 예상을 녹음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풀어드리는 겁니다. 직전 경주 상당히 잘 뛰었죠. 8번 골리앗 마리카, 11번 해바 2200m 경주에서 함께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2300m 게다가 무거운 서울주로에서까지 버텨낼 수 있을 만큼 강단이 좋으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한라축제 그리고 9번 한라축제는 2300m는 도전! 올림픽 정신일 것 같고요. 죄송해요. 마주님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팬들을 위해서 실제로 배팅을 해야 되는 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니까요. 자, 10번 천적 그리고 뭐 언비터 무후대제 스페이스포트까지 직전 2300m에서 맞붙었던 리턴 매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경주에서의 경쟁력이 대상 경주까지 이어지는 서울말은 없었더라는 부분이 상당히 가슴이 아픈 부분이죠. 12번 벌마의 꿈 이제 포기합니다. 저는. 자, 13번 위너레드도 지금 서울말 중에서는 가장, 그리고 전체 출전마 중에서도 가장 복병권으로 많이 손꼽히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만큼 최근에 달려온 모습이 매우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4연승을 통과하는 동안 장거리가 1900m가 한번 갑자기 확 늘어났었을 경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위너레드가 2300m에 대한 기대치도 제법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외곽의 16번 클린업 조이 상태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클린업 조이까지. 자, 일단은 그랑프리는 혈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혈통상으로 가능성이 높은 말은 아무래도 기존의 강자 액통파크 되겠죠. 5번 트리플라인. 매니피가 혈통적으로 2300m에서 약하다라는 편견을 깨줬었던 것이 경부대로인 것은 분명합니다. 경부대로가 매니피자마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지만
편성 강도 자체가 좀 약했었다라는 부분. 당시에 그 약한 편성 속에서도 경부대로는 인기 1위를 하지 못했었죠. 왜? 매니피 새끼라서. 하지만 감독의 바다가 우승할 당시에 2등을 차지했었던 말 우승 터치였고요. 경부대로 역시 그 전에 3위, 2등 꾸준히 차지했었던 상황. 매니피자마가 따라가면서 근성과 투지, 함께 뛰면서 어울려 뛰면서 투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정말 매력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뛰는 거예요, 단거리에서. 장거리에서도 앞에 말과 함께 어우러져서 뛸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거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요. 직전 트리플 라인과 마신차가 관건인 거죠. 그 5마신 이내에 과연 아무 말도 들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그 마신차가 더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줄어들진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는 그 5마신 이내에 들어갈 말들을 찾는 거죠. 대안이 될 수 있는 말이. 그래서 1번 동방대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16번 클린업 조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최대 복병 13번 위너 레드의 선정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 4두로 그랑프리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분 다 알려드렸는데 왜 현장에서 들으라고 하는지는 현장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부산 육경주. 이 부산 육경주를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주간 12월 4주차에는 부산 경마가 쉽니다. 한 주 휴장하죠. 이 육경주가 그래서 모든 이들의 그 크리스마스 소원을 담아서 의지가 상당히 높을 텐데, 일단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말은 5번 가속 엔진입니다. 가속 엔진 같은 경우는 지정 경주에서도 승급전인 것이 관건이지만 충분히 경쟁력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을 드렸었던 말이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면 이번 경주에 마다할 이유가 없죠. 다시 한번 놓고 갈 수 있는 충막감. 이번 인디언 스타의 졸전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서륙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7번 유성 파이팅이 직전에 아주 편한 선행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400m를 버티지 못했었던 모습. 문제는 지금은 적정거리이나 편한 선행은 안 될 거라는 모습, 그 관건. 그 외에는 1번 타피 포인트, 그 다음에 거리가 들쑥날쑥이긴 한데 10번 미라클 라인도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저는 일단 5번 가속 엔진을 놓고 이번 경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경주, 서울 10경주입니다. 1200m 국산 4등급 경주. 이번 경주도 비슷한 전력들의 난타전 구도다 보니까 상당한 혼전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도 저는 기가 막힌 내용을 하나 캐치를 해놨기 때문에 승부처로 접근합니다. 전체 마리수 중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정도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6둘 다 갈 수 없잖아요. 축으로 세워놓고 갈 말 하나만 본 예상에서 챙겨 가셔도 현장에서 마음 놓고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한수 메리트가 되는 경주 10경주 본 예상 060-300에 6616 310 현장 예상도 많은 성원 부탁드려 보겠고요. 자, 11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등급 최대 수첩에서 5번 갈라켓 말씀드렸고요. 4번 천지가 기억하십니까? 예, 직전 경주 천지가 경주 승부처로 가져갔고요. 천지가 때문에 승부처 갑니다.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어 놓고 당시 인기 1위였던 지오스타와 엮지 못해서 그저 송구했을 뿐이죠. 천지가 직전 내용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1400m로 거리가 확 늘었다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현장에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그 확실한 해결책이 있어요. 자, 그리고 6번 진달래 직전에 저는 1400m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추천권에서 배제까지 했었던 상황인데 이온정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주면서 올라오는 모습. 이번에는 감량이점 활용하고 있고요. 8번 코리아 정상 여전히 좋은 모습. 그리고 10번 대마지죠. 1400m 선입권에 붙어 갈 수 있는 전개만 확보가 되면 이 말은 들어옵니다. 여전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번 다이아삭스. 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전 경주에 다이아삭스 놓고 안 갔다고 제가 욕을 먹었어요. 추천 경주였는데 다이얼킹. 지난주에 우승했죠. 지난주 토요일날 마지막 경주에. 다이얼킹 놓고 갔다고 욕을 먹었는데 당시 다이아삭스는 정말 전개가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선행을 나갈 생각도 아니고 2번 게이트고 하니까 선행 한번 나가보자. 딱히 선행마도 없네.
그 작전이 와 통했다. 인게 이 말의 내용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거 욕먹고선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못 맞춘 건 제 잘못이에요. 물론 못 맞췄으니까 제 잘못이지만 누구가 알 수 없을 만큼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 좋게 맞아떨어지는 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운이 됐든 뭐 소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든 뭐든 잡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김지영의 예상에서는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들이대는 그런 예상은 지양합니다. 저는 일단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맞추셨을 때도 그래 이 내용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설사 저와 함께 못하더라도 그래 그때 김지영이 이래서 추천을 하고 얘가 들어왔었어. 그 내용만 가지고 가셔도 그게 평생의 자원이라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승부처를 내용 있는 경주도로 가져가는 건데 그 부분 제 진심 하나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봅니다. 11경주 일단은 엇비슷한 전력들 속에서 4번 천지가 5번 관라켓 6번 진달래와 8번 10번 12번도 말씀드릴게요. 12번까지 도전을 합니다. 3번 우승하우스 역시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직전에는 공백, 늦출발이 좀 아쉬웠고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나아졌어요. 하지만 뭐 믿고 간다, 자신한다 이 정도는 아닌 거죠.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충마 선정이 가장 최대 관건이 될 경주가 되겠고요. 저는 충마 이미 확실하게 잡아놨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 그랑프리가 섞여있는 12월 18일 일요일 경주 그랑프리 쪽에 조금 시간을 할애하면서 좀 늘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고요. 좋은 내용이 현장에서 실전 적중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저 역시 마무리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웃는 얼굴로 마지막에 헤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